의원님이자 변호사님 뵈면 가장 떠오르는 전성기 때와 관련된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굴 것 같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을 떠올리거든요. 신선한 이미지, 전국적인 대중적인 지지를 확 받았던 분. 근데 이분이 잘 나가시다가 요즘에는 얼마 전에 빈소에서 JP 김종필 전 총리한테 소신껏 해봐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안철수 현상은 지금도 국민 머리에 깊이 각인돼 있지요.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다.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는데 안철수 현상은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 안철수 현상이고 그 현상을 이끌고 실현할 주체 책임이 자연인 안철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자연인 안철수가 아니라 고유명사가 아니고 안철수는 보통 명사화 됐어요. 예. 안철수 의원에게 내가 충고를 한다면 본인이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안철수 현상은 오로지 나만이 실천할 수 있다. 나만이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이는 내가 냉혹하게 얘기를 하면 3년 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진정한 국민개혁 세력의 등장을 회방해버린 사람이에요. 회방을 했다. 본인이 그걸 추스려 갈 수 없으면 비켜서서 누군가가 나설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냥 안철수,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안철수. 그 이유는 이건 같아요. 그 구정치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개발해가지고 백신을 무료로 공급했고 그래서 성공했고 상당한 돈도 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바라다 볼 아이콘으로 충분하거든요. 그게 현혹됐는데 지금 이 방송 2부장 잘 됐어요. 안철수 의원 내일이라도 불러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뭔지 한번 물어봐요. 책에 나와 있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본인 육성으로 해야 돼. 책은 남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퇴장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심한 말씀 아니세요? 이번 국회 선거 이게 끝나면 그러니까 무조건 퇴장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5년, 10년 지나도 60대 초반이야. 이 절차 탕마하고 내공을 쌓아야 돼.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정기국회 때 보니까 무슨医薬품 개발에 대해서 무슨 안을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안을 내더라고. 그럼 그 분야에 그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분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대통령은 뭐며 국가 원수는 어떤 자리고 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웃자라듯이 봄철에 이 보리가 시골 가면 웃자라듯이 자라가 갑자기 당수급이 되니까 어디 가서 어리비리한 표정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지도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게 어떤 나라인데.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고 비슷한 이미지. 내가 안철수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 큰아이보다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자질과 잠재력이 있으니까 그는 의료인이고 벤처 전문가였으니까 이 전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채우라 이거예요. 채워라. 안철수 의원 말 나한테 좀 오라 그랬는데 말 안 듣네. 제가 가시라고 꼭 한번 그 이 부장이 박찬정 변호사 한번 찾아가. 내가 군수 면전에서 한번 데려주려고 그래. 아니면 이 방송에 한번 같이 나오게 해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말고 또 한 분 꼭 조언을 해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돌아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 참 서울시장 때 이미지 굉장히 좋고 당선될 때 그랬는데 정치적 어떤 면에서는 부담을 안고 야인으로 있다가 지금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분 뭐가 부족했습니까? 복지와 관계해서 이제 무상급식 문제에 서리를 맞았는데 지금쯤은 오세훈 전 시장도 할 말이 생겨 있지요. 잘생겼고 꽃미남이고 잠재력이 충분해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전망이 현재의 안철수 의원보다는 훨씬 나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도 나는 비단 오세훈 전 시장뿐 아니고 문재인, 김무성, 김문수, 홍준표 대통령을 하겠다 야심을 가진 이들이 많잖아요. 그 야심이라는 게 좋은 뜻이거든. 앰비션. 그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서 장래 희망 이러면 내 막내 손자가 대통령 합니다. 걔. 그래서 너 꼭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할아버지 잘해. 늘 얘기해요. 할아버지는 못했으니까 너 해라고. 그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포괄적으로 감히 충고를 한다 그러면 왜 내가 대통령이어야 하느냐. 내가 왜 박근혜 다음 대통령이 내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대통령 자리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자리는 국가 원수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이
최우선 최고의 과제와 책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경제가 어떻고 무슨 외교가 어떻고 그건 다 문제고 대통령은 모름지기 국민 통합 이게 한 정파의 이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우리 헌법은 그에게 부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봐야 된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 실수 때문에 계속 야당과 동아일보에도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 예. 4세례까지 뭔가 부르튼 국수 얘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경제 관련 3법이 그렇죠. 예. 국회에서 미적거려가지고 이게 빨리 제때 부러졌다. 발의를 예.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주로 이제 야당을 겨냥한 거거든요. 예. 그럼 저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대통령께서는 헌법 81조를 알고 계십니까?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 조항인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81조에 국회에서의 이견, 국회에 대한 이견 표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에 가서 연설을 예, 통해 예.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할 수 있고 아니면 서한으로 예. 이견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라 이거지. 국민을 위한 법률이나 예산안 같은 것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대통령은 공중전으로 그냥 국회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설득을 해요. 그러네요. 국회가 열려 있을 때 대통령이 가겠다 그러면 이사 일정을 즉각 변경해야 돼요. 예. 휴회 중이면 3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어떤 현안에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국회에 가서 연설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으실 예, 때. 예, 근데 국회가 어찌 나오냐가 아마 이사 일정 지금 넣을 수 없다 잃어버리더라고. 그 청와대가 머스가 가만히 있는데 그때 큰 소리를 쳐야 돼. 법에 있다. 내가 비록 못난 대통령이지만 헌법에 있는 책임과義務를 다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해야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조항은 단순히 국회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직접 국민에게 이걸 설득하라는 것이. 국민에게는 설득하는 형식이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 사관 이런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게 당당하게 이명박 대통령 그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국회가 나를 거부한다.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3법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박 대통령은 그 두 갈래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다. 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우는 듯이 왜안 도왔죠? 터진 예. 국수다 하니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다. 마지막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 전력 때문에 국민이 그이들이 대통령 되는 면허를 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원수의 뭐 인식이 안 해도 그 말해봐도 소용이 없고 그 뒤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지나는 동안에 자각을 못했다. 예. 3년 차에 나 같은 사람 이런 말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좀 청와대에서 듣고 국회에서든 기자회견에서든 대통령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